안녕하세요. 매키는 지혜투자클럽입니다. G3BNT 바이오 산업의 숨은 진주,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3BNT는 작년 1년 전에 단기순이간제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단기순이간제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 둘 다 지금 수치가 없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지금 별로 안 좋다는 소리고요.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한 5.37% 정도 되고요. 자, 주주은행에서 보면 G3 홀딩스가 3.89%, 지배 구조가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이제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운영사별 보유현황에서는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삼성자산운용이 물량들이 좀 제법 있고요. 미래세 자산운용도 물량들이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물량이 좀 제법 있는데 주가는 낙폭이 상당히 큰 상태죠. 2000년도에 본래 이제 G3BNT는 디지털 아리아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회사였다가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주종을.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의 종속회사를 또 설립하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숫자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도 보면 매출이 전가가 좀 줄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 적자 상태. 이런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현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지금 유동금융자산, 그 다음에 현금자산, 이런 합해보면 크게 지금 현금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상환 관련되는 부분, 추가적인 이제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해 보이는 G3BNT죠.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관련되는 부분보다 이 무형자산이 이렇게 바이오하는 회사가 많다. 이 말은 이제 그 R&D 비용을 자산화 처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임상이 뜻대로 안 되면 요게 다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임경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자본 조달이 좀 됐던 부분이 몇 년째 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821억 정도 상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는 현금 유입이 안 되고 있고요. 투자활동 관련되는 투자를 계속 하는 부분들을 재무적으로 좀 조달하는 상태. 최근에는 이제 그 전환사채 관련되는 상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비율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부채비율 관련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그게 나쁜 편은 아닌데 ROE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 회사의 어떤 최대 주주 변경에서 좀 재밌는 것은 유양 DNU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로 이제 2017년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됩니다. 유양 DNU는 와이트 솔루션이라고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뭐 횡령 배임돼 가지고 액트로가 이제 지분을 인수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지금 거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감사 의견을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지분들을 작년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 3월 달에 양원석에 이론을 갔다가 여기도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에 이제 지분을 넘기면서 거기서 출자한 G3 홀딩스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뭔가 이제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 했는데 좀 논란은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경영권 이제 분쟁 관련되는 소송도 8월 5일날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되니까 회사가 좀 어수선한 상태지요. 경영진의 어떤 변동사항도 많다라는 본다는 말은 이 어떤 경영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수선한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주현황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KB자산운용 여기가 정기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GT홀딩스가 이제 양원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분 받아서 3.89 정도 돼 있고 재밌는 건 이제 뱅가드가 여기 좀
지분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뱅가드가 오히려 좀 지분이 좀 더 늘었죠. 그래서 이제 지트리 홀딩스는 지트리 사모 투자 합자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양원석 이 대표가 97.7%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 베이사이드 쪽은 이제 추가로 출자를 좀 받아오면 이 지분율이 좀 줄겠습니다만 요런 게 이제 지트리 홀딩스가 지금 지분율이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걸 향후에 뭐 한 15%까지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향후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양원석 대표 같은 경우는 57년생이시니까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차바이오텍, 뭐 CMG 제약 요런 데 뭐 대표를 하셨고 한미약품에도 뭐 상무 쪽으로 근무하셨고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전환이 되어서 요게 이제 전환가액이 15,704원인데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조기 청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톡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뭐 발행되었던 부분들은 행사가격이 낮은 것은 대부분 상한이 그 행사가 되었고 지금 이제 2015, 2017년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를 하면서 이제 임직원들이 교체되면서 이제 뭐 그 스톡옵션 그 부여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향후에 2027년, 2026년, 2024년, 2023년인데 여기 물량들이 한 수십만 주는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뭐 좀 봐야 되겠죠. 주가 근데 행사 가격이 원체 높으니까 당장에 뭐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모 자금으로 자금을 이제 전환사채로 조달을 2018년도부터 그 올해 1월 달까지 계속 이제 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말은 돈이 이제 남아나지는 않는다는 소리일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는 나쁜 쪽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봐야 되겠죠. 주식이 이제 전환되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진행되는 어떤 압박들. 그리고 이제 탑업인 출자에서 이 회사는 이제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이제 반영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뭐 리젠트리라든지 올라투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하는 요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 자료를 좀 참조해 보면 IR은 나름 열심히 많이 해요. 이 회사가 이제 본래 이제 전자사업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이오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 종목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코스닥에서. 그래서 이 백신 도매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그 M&A를 했죠. YS팜이라는 회사 2018년도에 여기가 콜드체인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하이자 유통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전혀 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스트래지는 VR 그 DO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NRDO라는 걸 많이 하죠. No Research Developer Only인데 여기는 V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뭐 Verify죠. 그러니까 좀 인정된 그 리서치 관련되는 부분을 들고 와서 이제 개발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빅파마 된 사업 이런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나 그 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것이 있는데 동사는 지금 삼상까지 진행을 한 상태까지 나왔죠. 이제 그런 어떤 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금이 작은 이제 중소 바이오 사업이다 보니까 희귀 질환을 좀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덤벼들기 좀 그런 시장 규모가 한 1조, 2조 정도 되어서 경쟁이 좀 약한 부분에서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하는 데가 사실은 이제 리젠트리죠. 요것도 이제 미국의 이제 개발사의 어떤 라이센스를 하면서 이제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한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이 이제 임상의 단계라든지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지분이 늘어나는 거고 뭐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사실 요게 상당히 중요했죠.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 올해 3월 달에 이제 세 번째 어라이즈 3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퍼스트 그 엔드 포인트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서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하지 못했다가 5월 달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임상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프리 이제 VLA 신청을 하겠다.
요 이야기들을 이제 3분기 중에 하겠다. 이게 7월 달까지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향후에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눅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서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블라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내종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살펴보면요. 요게 이제 자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다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 형태를 받아와서 하는 건데요. 주로 하는 게 이제 안과질환입니다. 안과질환인데 안구건조증 관련해서 이제 라이즈 첫 번째 3상하고 두 번째 3상하고 보통 이제 FDA가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번 하라고 지금 FDA 권고 사항이 있으니까 이전에 뭐 자이드라라든지 레스타시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이런 어떤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3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베스트 인 클래스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향후에도 뭐 주목하겠죠. 그리고 동일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이제 신경 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포성 표피 박리증, 요게 이제 안트로젠도의 수포성 표피 박리증 관련해서 일본에서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그 안구건조증도 일종의 이제 뭐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에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이제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 형태로 진행을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 G3BNT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보통 이제 그 안약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 임상을 할 때도 그 대조하는 어떤 형태가 이제 안약을 하기 때문에 임상의 결과 자체가 다른 어떤 그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임상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뭐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 안구건조증은 다인성 요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구건조증이나 시력저하라든지 이물감이라든지 자경감, 통증 이런 것들 뭐 초래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이 치료제 시장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이제 분석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서 이 어떤 자료가 사실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좀 삼상할 때마다 G3BNT가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 탑 10이 2026년 정도 되면 지금 보시기에 거의 1조 가까이 될 거로 리네르는 이제 RGN 259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1등이 이제 엘러간의 레스타시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1조 이상을 내고 있는데 요게 거의 뭐 2026년 되면 확 줄고 그 다음에 사이아는 최근에 이게 이제 노바티스 쪽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자이드라 관련되는 부분. 얘 같은 경우에도 늘지만 얘는 엄청나게 해서 거의 독보적으로 좀 될 것이다. 이런 만큼 상당히 이제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인정을 좀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티모신 이제 베타 4 관련되는 부분을 기전으로 이 일종의 펩타이드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작을 보시게 되면 항염, 항균,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자이드라라든지 레스타시스 같은 경우는 항염 이렇게 싱글 펑크션 기전인데 여기는 멀티 펑크션 기전이니까 상처 치료도 되고 세포 치료도 되고 상피화도 되고 세포 자연사 억제 이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상 반응은 뭐 위약과 동일한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글로벌 이펙트 사인 앤 심톤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라이즈 2 할 때 있잖아요. 이 글로벌 이펙트 관련된에서 사인 심톤에서 두 가지 다 이제 상당히 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상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세 번째 어라이즈 3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 뭐 온셋 타임도 2주만 해도 되고 다른 거는 뭐 거의
한 석 달이라든지 뭐 1년까지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편의가 있고요. 자, 임상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뭐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 NDA 관련되는 미팅 전략 수립을 지금 이제 관련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라이즈 1, 2에서 이제 사전에 설정된 다수의 평가 지표, 그래서 뭐 1차 지표, 2차 지표에서 통계적 위선을 하긴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뭐 하겠다. 요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나왔던 기사들 보게 되면 3분기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이니까 허가 신청정 회의 요청, 예, 프리 VLA 미팅을 이제 신청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차로 나왔던 지표가 이제 안구 뭐 저 불편감이라든지 하부각막 영역에서 각막 영점 점수 요런 것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2차 지표에서 뭐 가혹한 조건에서 뭐 꺼끌거림이라든지 시험 대상자 투여 첫 주에 이제 안구 불편감이라든지 2주차의 안구 표면의 어떤 이런 부분들 정상들 그것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좀 확보했고 지무 쪽에서도 형강 염색 점수 통계적 유의성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어떤 펩타이드 형태로 신경 영양성 각막염 관련된 부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스테이지 1, 2, 3 이탈리아에 이제 돈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옥서베이터라고 하는 게 2018년도 FDA 최초로 지금 요것도 국소형 점안제입니다. 요게 되게 무서운 질환 같아요. 이게 심하면 뭐 각막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실명하는 뭐 천공이 뚫려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 약이 없었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승인된 게 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파이프라인 있고,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HLB 관련되는 부분 자회사 이거 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뭐 파맵신도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 하고 있죠. 상당히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한 7천억 정도 되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뇌종양 쪽에서는 가장 악성인 형태다. 그래서 FDA 희귀질환제 치료제 2016년도 좀 지정을 받았고, 요게 이제 저분자 함물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는 어떤 형태니까 상당히 뭐 경제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G3BNT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요 관련돼서 동력조 사용 동의 획득을 좀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FDA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프로토콜 제출할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임상 단계를 한번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희귀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FDA 승인 중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그래서 환자 수는 좀 작습니다만 약가가 고가고 뭐 세액공제라든지 독점 기간이라든지 상당히 조금 이제 틈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G3BNT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기다려보면, 지금 좀 어수선한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지금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자본 조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 프리 VLA 관련된 어떤 그 흐름들이 괜찮으면 향후에 또 반전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볼 수 있는 어떤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최고가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가격 수준이 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빠졌던 이 가격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왔죠. 예, 만원대에서 한 3배 가까이 올라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올라왔는데 그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영권 뭐 변경도 있었고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임상 데이터 어떤 결과 발표. 그래서 주가는 최고가 56,900원에서 지금 뭐 만원대, 뭐 이 정도면 이제 작년 기준이면 이제 바닥 정도,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빠지니까 많이 빠지면 뭐
지금보다도 더 빠질 수 있는 그 하부의 흐름들은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과 향후의 어떤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종목이지 않을까, 밑단에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좀 중기로 아래로 떨어져도 좀 모을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 그래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가격 라인대에는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게 되면 과거 대비해 가지고는 다 이제 줄였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 상당폭 줄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줄여놨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그걸 할 때, 최근에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빠졌던 것은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뺐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올리다가 이때 이제 5월달이면 이제 임상 결과 나오고 난 다음부터 뒤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비중을 좀 줄여놨는데, 자, 향후의 어떤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을 좀 채워보고, 지금은 이제 가격 매력도가 이제 올라 있는 어떤 그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겠으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저평가 종목으로 좀 선정해서 한번 살펴보실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